안녕하십니까. 고스부츠 시청자 여러분, HMBS의 김도영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너무 덥더라고요. 그쵸? 시장은 그만큼 또 지루했어요. 그런데도 8월달 들어와서 시장이 연일 고점을 갱신하고 있고, 그리고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위안을 좀 삼았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좀 아쉬움을 좀 많이 달래보았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파생 거래에 있어서 기본 화면 만들기 편으로 잠시 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 앞서서 지난 시간 주식거래 화면을 두 가지 측면에서 구성을 해봤어요. 그 부분을 빠르게 복습을 해보고 실전에서 어떻게 응용을 해야 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오늘 본 강의를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에서 보시면 첫 번째 우리가 지난번에 장중 부분 그리고 장 후반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어요. 즉 내일장을 준비하는 화면을 가져가고 첫 번째 장중에 가는 화면을 가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부분을 가져가 볼게요. 항상 복습을 하는데 왜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항상 우리 이거 왜 봐야 됐더라. 기관과 외국인이 최근일 부분에서 수급이 양호한 부분을 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화면에서는 우리가 장중에 외국인의 수급이 중요하더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 특히 요즘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장중에서 외국인 수급이 양호한 걸 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현재가 원을 활용하는데 우리가 여기선 뭘 보자? 뉴스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체결 강도 부분만 집중해서 보자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뉴스 부분은 장중에 발생에 의해서 호재든 악재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세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집중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체결 강도 부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다? 매수자의 힘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100 이상을 많이 보는 게 좋지만 저 김도영은 뭘 보더라? 115 이상을 확인하더라.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거래하는 데 있어서 거래 주문창에서는 5단을 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5단을 보자? 그 짧은 호단 속에서, 호가창 속에서서 매물대를 한번 바라보자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차트 부분에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죠. 차트는 항상 뭘 기억하자? 20선, 60선, 120선만 기억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 20선은 심리선, 60선은 수급선, 120선은 추세선. 이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차트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으로도 많이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암기해 두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26, 12, 심수추라고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중에 봐야 되는 마지막 화면으로 거래원 입체 분석 부분을 보자라고 했어요. 이 부분은 왜 봐야 된다라고 했죠? 이 부분은 수급 부분의 창구 부분들을 세세하게 바라보자라고 했어요. 지금 캡처되어 있는 부분만 보더라도 실제로 모건스탠리와 CLSA 증권에서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CS증권에서는 매도가 들어오고 있어요. 하지만 매수가 우위이기 때문에 장중에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장중에 봤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내일장을 준비하는 분석하는 화면도 우리가 만들었죠. 그 다음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투자 잡을 매매 동향에 있어서 종목별 투자자를 반드시 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보자고 했죠? 수급 부분의 주체들의 성향과 그들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외국인은 아직까지 유럽계, 미국계, 기타계에 대해서 분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기관은 세세하게 분석되어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간필로 표시한 거는 이따가 응용할 때 쓰겠지만 보험과 기금과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수하고 있다는 게 보일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복합 비교 차트를 한번 보자 그랬어요. 왜 보자 그랬죠? 업종이 좋고 업황이 좋으면 실제로 주도주가 갈 경우에 2등주와 3등주가 한꺼번에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장주가 누군지, 주도주가 누군지를 본 다음에 그것이 너무 많이 갔을 경우에는 2등주와 3등주에 따라서 추격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비교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옆에 있는 화면이 보이는 게 일봉 차트에다가 신용 잔고 부분의 지표를 추가했던 차트예요. 이건 지난 시간에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 왜 여기다가 화면에 넣어드렸냐면 신용 잔고가 증가를 하면 만약에 주가와 반대 방향으로 즉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신용 잔고 부분에 의해서 반대 매매가 나와버려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반대 방향에서 신용잔고가 증가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주가에서는 부정적이란 얘기죠. 즉 신용잔고 부분이 지금 보이시는 부분처럼 하락하고 있다면 주가에는 긍정적 시그널을 보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관심 종목 부분이에요. 관심 종목 부분은 항상 여러분이 힘드시겠지만 업황, 업종 여러 가지 나눠놓고 그 당시에 시장 속에서 주도주가 무언지까지 나눠놓고 한 번에 볼 수 있으신 게 편하세요. 왜냐하면 저도 9년 동안 지금 한 관심 종목군이 150개군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뉴스가 딱딱딱 뜰 경우에는 그걸 빨리 열어서 수급들이나 변동 부분들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화면 속에 보이지는 않지만 뭐가 있었죠? 그렇죠. 예상지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상지수 부분은 장 전과 장 마감 후에 우리가 분석하는 데 있어서 심리 부분을 파악하고 종가 관리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부분을 내일을 위해서 준비해 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복습을 좀 해봤는데요. 그러면 이 복습한 내용을 가지고 응용을 해봐야겠죠. 응용을. 그렇죠? 여러분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형만한 아우가 있다? 없다? 웃지 마세요. 그때 달라요. 그래요. 맞아요. 오늘은 없답니다. 그래서 현대와 기아차 중에 형인 현대차를 가지고 활용을 해볼게요. 이 화면에 보시면 우리가 내일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항상 분석 자료를 보자라고 했잖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외국인이 15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어요. 외국인 수급 괜찮다. 보험이 4거래일 연속 수급을 들어오고 있구나. 그리고 기금이 6거래일 연속 수급을 들어오고 있구나 합니다. 이 부분은 캡처를 만약에 종가가 끝나고 나서 한 부분에 한 거래일을 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래 수급 좋다. 수급 좋았어. 그리고 비교 차트로 갔어요. 비교 차트로 가니까 야 이게 업종이 같이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왔구나. 그런데 이번에 올라오는데 현대차가 먼저 가네. 아하 현대차가 먼저 대장으로 튀는구나. 여기까지 기분이 좋았어요. 이거 괜찮더라. 그러고 나서 아까 뭐라 그랬죠? 신용잔고 부분이 꺾어지면 주가에는 시그널 쪽으로 긍정적 시그널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화면에서 보니까 주가에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발생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돼서 우리가 시나리오를 작성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우리가 시나리오 부분을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뉴스도 확인을 해보니까 하반기에 신규 차가 출시가 임박했더라. 아반떼 나오고 베르 나오고 그랜저 나온다. 뉴스 좋다. 그래 수급도 좋다. 그래놓고 제가 분석을 하죠. 아 내가 매수가는 14만 5천 원에 설정을 해놓고 손절가는 14만 3천 원에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내가 직전 고점인 14만 9천 원에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놨어요. 내일장에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이 화면 속에서 우리가 오늘 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실제 매매는 어떻게 하느냐? 이 화면을 보셔야겠죠. 실제로 종목에서 우리가 보는 장중 화면을 바라보시면 최근에 현대차가 기관과 외국인이 수급이 양호하게 들어왔구나. 그런데 장중에 현대차가 또다시 같이 들어오고 있구나. 그리고 현재가 부분에서 체결 강도 부분 보니까 괜찮더라. 115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종가 부분이니까 이렇게 높았고요. 대략 장 초반에 현대차가 이날 당시에 주가가 좀 올라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35 정도에 출발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뉴스 보니까 이것저것 막 나와요. 아, 신형차에 대해서 수급이 양호하고 모멘텀이 실릴 수 있구나 라는 게 체크가 됐습니다. 내가 분석을 잘했다. 그래서 내가 어제 준비한 대로 14만 5천 원에 장 초반에 매수 진입을 합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과 같이 시가 형성 부분이 14만 4,500원. 즉 나는 500원을 더 주고서라도 내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들을 매수에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다리죠. 내가 생각했던 14만 9천 원까지 올 것인지 아니면 내가 손절해야 될 14만 3천 원까지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차트상에서 이거는 현대차와 기아차를 분류해서 나눠놨지만 내가 장중에 매매를 할 경우에는 짧은 분봉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10분봉 이상의 긴 분봉의 추세 부분을 바라보면 돼요. 이날 시초에 14만 4,500원 출발했던 게 14만 6,500원까지 갔다가 장중에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지고 그대로 유지가 됐었어요. 이대로 진행이 되랴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12시 50분경쯤에 위로 튀기 시작하면서 직전 고점까지 종가 관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기서 14만 9천 원에 이익 실현으로 하고
오늘 거래를 마무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달려오다 보니까 수급 부분에 봤잖아요. 외국인이 좋은 거 알아서 그대로 넘어가 버렸는데 창구 부분에서 보니까 CS증권은 매도로 일관하고 있는데 모건스탠리하고 CLSA 증권에서는 매수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래서 외국인 수급도 좋다라는 걸 파악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 복습한 부분하고 그리고 실제로 지난 시간 주식거래 만들었던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응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어떠세요? 장이 끝나고 나서 항상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자. 내일장을 준비한 종목 분석 화면을 가지고 작성을 하고 그리고 그 시나리오대로 내가 장중에 오늘 준비를 하면 시장의 돌발 상황이 오더라도 손절가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내가 빠르게 유용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지난 시간 배운 주식 거래에 의해서 제가 실전 매매까지 되짚어 봤고요. 이제 오늘 배울 부분은 파생 거래 부분에 있어서 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 주제는 파생 거래에 있어서 기본 화면이에요. 파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건 선물, 옵션, 그리고 여러분이 요즘 많이 알고 계시는 ELW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국한되면 먼저 사전 고시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상단에서 하단으로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 좌측에서 우측으로 화면을 구성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첫 번째 화면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은 우리가 선물 옵션 종합 차트예요. 아시죠? 선물 옵션 종합 화면에서는 우리가 봐야 될 거,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는 3분봉이에요. 1분봉이나 3분봉, 즉 5분봉 이하의 분봉을 가지고 단기 분봉을 활용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단기 수급 변화에 변동성 폭을 파악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만큼 빠르게 움직여 주는 것을 우리 눈에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보시면 갭 보정 부분에 대해서 분틱 부분에 제가 체크를 해놨어요. 즉, 갭 보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시장이 요즘 들어 많이 그러죠. 시초에 갭으로 떠서, 즉 상승폭이 커져서 출발을 하거나 상승폭이 내려서 출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제 종가하고 왜곡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평선들이 서로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장중에 다시 회귀해서 돌아오지만 우리는 시초 부분에 아예 그 갭 부분을 아예 축소를 시키자는 거죠. 어제의 종가 기준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 화면에 반드시 알아줘야 될 것. 짧은 분봉을 가지고 왜 한다? 단기 수급 부분을 빠르게 보여주기 때문에 보자. 그리고 두 번째, 갭 보정을 한다, 안 한다? 갭 보정을 반드시 한다. 그 이유는 뭐냐? 갭 보정을 한다라는 건 이평선 간의 이격을 줄이면서 지난 동안 올라왔던 추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기 부분의 수급 부분을 바라보기 위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화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화면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X자로 그어놨어요. X자로 왜 그어놨냐면 현재가 부분에 우리가 뒷부분에 있는 부분까지 너무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는 현재가를 보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어떤 포지션의 우위라는 거죠. 어떤 포지션, 매수 포지션이 우인지 매도 포지션이 우인지 그것만 보면 돼요. 우리가 기본이니까. 근데 이거를 항상 응용을 하더라도 나중에도 길게 보시면 항상 어느 포지션이 우인지를 보면 시장의 상황을 쉽게 대처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현재가 1과 현재가 2와 그리고 옵션 현재가 부분에 응용을 해놨는데 이 부분을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우리가 볼 거 뭐 있다? 하나, 포지션의 우위만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빨간 박스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가 1을 활용을 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 화면에서는 매도 우위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차트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구성한 화면을 가지고 지금 요 뒤에서 보여지는 화면 속에서 우리가 두 번째 화면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선물이든
옵션이든 ELW 매매는 당연히 주문을 해서 내 계좌에다 꿈틀꿈틀 넣어놔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문창 가져가 볼게요. 주문창 비교하는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주문창은 1번과 주문 2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언급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 딱 보시는 한눈에 보이시죠? 1번 주문창은 하나밖에 없어요. 호가 부분이. 그렇죠. 그런데 2번 주문창에는 호가가 3개나 있어요. 실제는 2개입니다. 근데 우리가 선물 현재가에서 뭐 하나만 보자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매도 우위, 어떤 포지션이 우위인지 그것만 바라보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우리 주문창에서 얘 매도 우위만 볼 거고 내가 선물 거래자라면 주문창을 하나만 써도 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왕이면 화면을 효율적으로 쓰자. 그래서 우리는 뭘 활용한다? 주문창 툴을 활용을 하겠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저희가 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아까 첫 번째 현재가 화면창은 우리가 사용을 한다 안 한다? 할 필요가 없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문 종합창으로 대처를 하면서 우리는 상단 화면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화면이 돼요. 한번 화면을 보시죠. 보이시죠? 화면에서 제가 다 써놨습니다. 3분봉, 단기 수급 변화 보자. 그리고 자, 선물 현재가 우위 부분만 보자라고 했어요. 내가 옵션 매매자든 선물 매매자든 일단은 우위 부분만 보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에서 내가 실제로 선물을 하거나 옵션을 할 거라면 그 부분에 내가 가져다 놓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 주식주문2에서 우리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세 개의 시장, 즉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선물 시장을 한눈에 비교해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장주간 실시간으로. 아무래도 좀 유용할 수 있겠죠. 코스닥이 여전히 안 좋구나라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상단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제 하단에 먼저 가져가야 될 게 뭘까요?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네, 맞습니다. 프로그램 부분 봐야죠. 프로그램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차익과 비차익의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뭐 현 선물 간의 베이시스에 따라서 왜 기관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거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프로그램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만 따지면 된다라는 거죠. 차익이 어떻고 비차익이 어떻고 순매수 부분이 어떻고 베이시스가 어떻구나 하는 화면입니다. 여러분이 화면을 한번 이제 보실 거예요. 이 부분에 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4가지가 그대로 나옵니다. 나왔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빨간 박스만 보면 돼요. 순매수 부분에서 전체 화면 속에서 매도 우인지 매수 우인지 그리고 베이시스가 콘탱커로 가고 있는지 백어데이션이 오는지예요. 컨탱커가 어떻고 백어데이션 어떻고까지 설명을 드리기엔 너무나 길고 컨탱커라 하면 깊은 매수를 진입하러 들어오겠구나 프로그램이. 그리고 백어데이션은 매도를 진입하러 들어오겠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볼 거는 딱 2가지예요. 순매수 보자. 매도 우인지 매수 우인지. 그리고 베이시스가 깊은지 얕은지. 컨탱커인지 백어데이션인지. 그 부분만 바라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프로그램 부분은 만약에 우리나라 3개의 시장이 있어요. 3개의 주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외국인이 있고 기관이 있고 그리고 개인이 있어요. 선물 시장에. 그러면 만약 이 세 주체가 그대로 있다라면 움직이지 않고 주체 수급 부분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갑자기 시장이 위로 치거나 밑으로 내려오면 이건 프로그램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인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장중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오늘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수가 상승 마감을 하였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기일에 변동이 확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부분을 옵션이든 선물하는 파생 부분에서 꼭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화면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이에요. 하단에 맨 왼쪽 부분을 구성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보시겠습니다. 여기까지 프로그램 매매까지 저희가 구성을 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깔끔하게 보이셨죠? 그 다음 이제 뭘 보겠느냐? 앞에 부분에 우리 봤던 거 있어요. 앞에 부분에.
처음에 만들었던 구성, 차트 부분 있죠. 근데 얘는 걔하고 좀 틀려요. 얘는 뭐가 틀리죠? 위에 써 있는데. 그렇죠. 앞에 부분은 5분봉 이하인 짧은 분봉을 가지고 갭 보정을 해서 추세 부분을 빠르게 바라보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차트를 구성하는 부분에서는 뭘 보냐면 10분봉 이상, 본인의 성향에 맞게 10분이든 15분이든 30분봉을 기준으로 해서 10분봉 이상으로 추세 부분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왜 구성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3분봉에서는 아주 빠르게 수급 부분에서 따라가요. 따라가서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그러고 있는데 10분봉에서는 그거를 지그시 3배 정도 느리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게 뭘까요? 그렇죠. 3분봉에서 눈속임을 만약에 만든다라면 눈속임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10분봉에서 내가 보면서 절대로 속임수에 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파생 부분은 워낙 시간차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차에 속임수를 당하지 말자. 그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화면까지 우리가 좌측의 두 번째 화면까지 구성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보셨나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이제 화면이 몇 가지 남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가 파생하는 데 있어서 3가지 화면 정도만 더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화면에 구성된 거는 마지막 작은 분부, 우측 마지막 공간을 구성하고 그리고 장중에 반드시 2개 정도는 똑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왜 봐야 되는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 화면은 뭐냐면 투자자별 당일추이예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왜 봐야 되냐면요. 이 부분을 왜 봐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항상 장중에 그리고 방송 중에 이런 얘기 들으셨어요. 뭐라 그랬죠?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양호해서 코스피에서 종합지수에서 500억 정도 수급이 들어오더라. 그런데 선물 부분에서 1000억 정도 매도가 들어오더라. 그래서 장이 좀 어렵거나 박스권이더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항상 외국인과 기관이 어떻게 되더라. 수급이 얼마더라. 이걸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화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금 부분을 따로 체크를 해서 보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뭘 볼 수 있다. 그날 당일날 실시간으로 수급 부분을 볼 수 있다. 어떻게? 토탈적으로 누가 어떤 걸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나라 코스피라는 코스닥이라는 선물이라는 그 한 종목에서 수급이 어떤지 부분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화면을 최종을 구성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첫 번째 3분봉으로 만들었고 우리가 우위 부분, 포지션 우위만 보자 그랬는데 주문창 2에서 너무나 좋은 정보가 있고 활용도가 높아서 주문창 2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프로그램 부분이 다른 주체가 그대로 고스란히 있다라면 실시간 프로그램에 의해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보고 그 다음 3분봉에서 너무 많이 당하면 속임수에 당해서 내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추세 분봉에서 조금 더 긴 분봉을 가지고 추세 부분을 짧은 분봉에서 당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일 시장의 주도 주체가 누군지를 쉽게 파악을 하자는 것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기본 화면을 만들어 봤어요.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만들면서 3가지 남았다 그래서 1가지 했어요. 이제 2가지 남았습니다. 2가지 부분 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투자자별 포지션 종합이에요. 투자자별 포지션 종합. 이거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옵션 테이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는 그 달의 만기가 끝나고 나면 항상 그때부터 다시 누적하는 그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만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포지션들에 대해서 케이스를 짧게 잡아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합성으로 어떻게 하는지 부분을 그리고 개인들이 어떤 옵션 부분을 만기 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지 부분을 볼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러면 왜 보냐 장중에 봐야겠죠. 왜? 자, 여기 부분에 외국인 하나만 볼게요. 232.5 콜 부분에 보면 빨간 박스가 작게 돼 있는데 409억 원 정도 여기
먼저 선매도를 외국인이 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뭘까요? 외국인이, 이게 8월 만기물인데 외국인이 232.50 콜 행사를 안 시키려고 노력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부분을 보는데 그럼 얘 장중에 왜 봐? 누적해서 지금까지 왔다니까요. 이렇게 409억 원까지 이날 제가 8월 1일이라고 보이는데 그 금요일장 7월 마지막 날까지 409억 원까지 매도를 먼저 쳐놨다니까요. 그러면 얘네들은 232.50 위로 가면 손해겠어요? 아니겠어요? 당연히 손해겠죠. 그러니까 장중에 이거 왜 본다? 이걸 청산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232.5 콜을 내가 409억 원 정도 지금 현재까지 매도를 쳐난 부분이 월요일 지난 거죠. 어제 그리고 오늘 청산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거를 속임수로 당하지 않고 만기에 내가 어떤 게 유리한지, 행사 부분이 유리한지 부분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장중에 꼭 보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봐야 될 화면이 이제 딱 하나 남았고요. 나머지는 응용 부분에서 더 많이 볼 텐데요. 이제 마지막 남은 건 뭐냐면 선물 미결제 약정 차트 부분을 보자라는 겁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화면에서 위에 앞에 있던 포지션 테이블, 옵션 테이블 나와 있고 밑에 선물 옵션 미결제 약정 차트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실제로 모션을 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뭐냐면요. 만약에 장이 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선물 미결제가 증가를 한다. 증가를 하면서 지수가 같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 당일 매매로 청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차트이면서 그리고 맨 마지막 이쪽 부분에 보시면 미결제 약정 부분이라고 써 있어요. 이거는 장이 끝나고 나서 어제와 오늘과 비교했을 때 변화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장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미결제 부분을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외국인과 기관은 자금력이 탄탄하고 오버나잇을 할 수 있어요. 자꾸 차월물로 오버나잇을 하면서 넘겨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자금력이 튼튼하기 때문에 부대 비용, 즉 금리나 여러 가지 측면의 포지션 부분을 따져봤을 때 저가냐 고가냐에 판단했을 때 그것이 유리하다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미결제 약정이라는 게 있지만 우리 개인들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증거금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당일 청산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근데 매번 그렇진 않아요. 아까 한 거 있죠. 그때그때 달라요. 예, 아시겠죠? 자, 만약에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미결 차트 부분에서 제가 딱 봤는데 아침에 시장이 위로 떠버려요. 시장이 위로 뜨는데 미결 부분에서도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두 개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수급 부분에 들어온 걸 보니까 개인의 선물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미결 차트에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시장도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아까 얘기했죠. 기관과 외국인은 차월물로 넘길 수 있고 미결 약정으로 해서 돌릴 수 있지만 개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한다? 증거금이나 자금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당일 매매 원칙이더라. 자, 시장이 떴는데 미결도 떴는데 개인이 미결이 증가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 뭐예요? 매수가 엄청 해서 선물 매수로 들어왔다면 얘는 장이 끝나면 끝날수록 이렇게 꺾일 거예요, 계속. 그래서 미결을 청산하고 끝부분에서 미결이 가라앉을 거라고요. 그 부분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장 초반에 수급에서 어떻게 됐는지를 보고 그 수급이 만약 개인이라면 미결 부분에서 빠져나갈 것인지 아니면 외국이나 기관이기 때문에 미결을 그대로 넘겨서 만기를 따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부분을 봐야 되는 거고 여기서 포인트는 개인이 선물 부분이 매수든 매도든 강하게 들어왔는데 미결 차트에서 출발과 동시에 미결 부분이 증가하면서 출발을 하면 그건 반드시 반대 역포지션으로 청산이 돼서 장이 끝나갈 무렵에 미결 부분이 거의 다 삭제가 된다는 거죠. 청산이 된다는 거예요. 삭제가 된다는 얘기보단. 아시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자. 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파생 거래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화면을 총 8가지를 봤습니다. 8가지를 봤는데 빠르게 달려왔거든요. 빠르게 달려왔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문점 하나 꼭 가지셔야 돼요. 어이 김도영 친구, 자네 그런데 왜 자꾸 나 선물 매매 안 하고 옵션 매매하는데? 아니면 나 ELW 매매하는데? 근데 왜 자꾸 당신은 차트 부분에 선물 부분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한번 저에게 의문을 주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화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화면을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화면이 뭐냐면 앞에 맨 위에 있는 게 선물 차트, 선물 3분봉, 그 다음에 코스피 종합지수 3분봉,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이 코스피 200 3분봉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기에 다들 아실 거예요. 선물은 언제 마감이다? 3시 15분에 마감이잖아요. 그러면 그 차이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보시죠. 자, 똑같이 3분봉인데 차트 테이블 자체를 제가 120개로 똑같이 해놨어요. 그러면 선물 맨 윗부분에 대해서는 15분에서는 종가되는 마지막 분봉에 갭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화면상에 이렇게 넓게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내일 당장 확인을 해보세요. 종합지수 차트하고 선물지수 차트하고 열어놨을 때 저점을 누가 먼저 빨리 내 눈에 보여지는지. 이것은 왜 그러냐면요. 이론적으로는 현물과 선물이 항상 똑같이 여기서 시간대로 12시 48분, 12시 40분에 똑같이 만들어져야 하는 게 정상이지만 선물은 항상 현물보다 선행되더라. 이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선물이 뭐보다 선행되더라? 내가 보는 코스피 200 차트보다, 그리고 내가 보는 종합지수 차트보다, 그리고 대장주, 우량주, 주도주를 하는 삼성전자, 그런 포스코 같은 애들보다도 항상 선물 차트가 선행되더라.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왜 중요하느냐? 선행된다라는 게 왜 중요하느냐? 파생에 있어서는 시간차가 엄청나잖아요. 자, 선물을 거래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리고 옵션을 거래하시는 분들도, ELW를 거래하시는 분들 다 시간차에서 엄청나다니까요. 자기가 아무리 준비하고 있어서 내가 10,000원에 사서 20,000원에 팔려고 했는데도 팔려고 하다 보면 나 20,000원 사지 했는데 안 팔아주고 그대로 쏟아져요. 시장이 왜곡돼서 갑자기 올라가고 갑자기 내려와 버리면 이 호가 부분이 제대로 제시가 안 돼서 내가 대응을 못 한다고요. 그런데 선물 차트가 먼저 선행되니까 내가 먼저 빨리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시간차를 이용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면을 여러분들한테 준비한 겁니다. 이 화면을 가지고 왜 생각을 해야 되는지, 선물이 선행된다라는 것만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저희가 여기까지 좀 급하게 달려왔는데,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실제 응용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가정을 할게요. 캡처를 해온 부분이니까 지금이 이거를 캡처한 날에 오후 2시 10분경쯤 됐다라고 볼게요. 여기서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응용은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보죠. 선물, 옵션, ELW 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들어가니까 제 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화면을 보면서 저희가 할게요. 화면을 보시면 아까 우리가 만들어둔 화면이에요. 그대로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시간이 우리가 2시 10분경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화면 속에 볼 줄 알았는데 컴퓨터로 하니까 요 부분이 2시 10분 이후에는 우리가 모른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가정을 하고 그대로 바라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 3분봉에다 4개의 선을 그어놨어요. 2시 10분 부분에서 우리가 이 부분은 모른다고 치자고요. 싹 지워졌다라고 치고 지금이 한 2시 10분경. 근데 하나, 둘, 셋, 4개의 선. 즉 제가 2.10하고 1.75 그리고 1.40, 230.60을 제 기준 속에 분석한 변곡점 자리에다 직선을 그어놓은 것 뿐이에요. 이건 절대로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그대로 인위적으로 만든 부분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2시 10분에 230.60 부분에서 어떻게 될지를 좀 봐야겠다. 어떻게 돼야지는 좀 봐야겠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판단을, 그러고 봐요. 프로그램, 베이시스 강하네. 순매수 중이고,
그러면 230.60에서 위로 갈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닌가? 하락인가? 그리고 나서 선물 부분에 우리가 뭐 보자고 그랬죠? 우위 부분만 보자라고 했어요. 우위 부분만. 선물은 지금 현재 매도 우위구나. 그러면 230.60에서 하락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옵션 부분도 보니까 232.50을 기준으로 보니까 얘도 매도 우위예요. 그러면 시장은 선물과 옵션 부분에서 내가 거래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매도 우위, 즉 하락 쪽에 많이 치우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프로그램을 이렇게 와보니까 프로그램은 베이시스가 콘텐커고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정말 모르겠다. 똑같은 포지션이 안 나오고 있다. 그 부분이 발생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보니까 내가 230.60을 3분봉에서 확인을 해놨는데 추세분봉에서 바라보니까 여기 230.25에다가 내가 추세선에서 여기가 변곡점이 될 거라고 또다시 제가 직선을 그어놨어요. 그러면 뭘까요? 내가 230.60에서 어찌됐건 마지막 매매를 하겠다라고 2시 10분 이 부분을 모르는 부분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나는 목표가가 230.25 하락일 경우에 230.25고 230.60에서 위로 갈 경우에는 231.40까지 보겠다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가 목표가 콜일 경우에 이 기준에서 여기가 목표가 그리고 풋 옵션 같은 경우 풋인 경우에는 230.20 즉 여기서 요 정도 밑에 여기가 목표가가 되겠죠. 여기까지 내가 분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준비해야지 그리고 이제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한 2시 15분, 20분 이렇게 다가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된다고 그랬죠. 자, 맨 끝에 있는 거 당일 시장 주도 주체 파악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좀 크게 봐야 돼서 다음 화면을 좀 볼게요. 이 화면을 보시면 뭐냐면 자, 여기서 기금 체크를 했지만 여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장이 끝나고 나서 캡처했던 부분이니까 이렇게 보이지만 자, 이건 뭐냐면 시초에 외국인의 부분에 의해서 시장에 외국인이 주도 주체였다는 거죠.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힘 그대로 지수가 이렇게 쏟아졌어요. 외국인도 선물을 그대로 매도로 일관을 했습니다. 근데 10시까지 외국인 따라가다가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11시 한 반경쯤 되니까 그 전까지는 외국인인 줄 알고 이렇게 갸우뚱갸우뚱 하고 있는데 11시 반쯤 되니까 딱 명확히 보이죠. 기관계 애들의 선물 수급 부분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지수가 그대로 따라갔다라는 부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11시 반, 이건 지난 부분이니까 그러는데 우리가 2시 2분쯤 지금 타이밍을 잡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관이 중심이다라는 것까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에서 옵션 포지션 부분을 봐야 된다라고 했죠. 아까 봤던 부분대로 232.50 부분에 409억 원이나 선 매도를 쳐놨으니까 외국인이 지금 현재 주체인데 오늘은 주체가 기관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기관이 위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외국인 때문에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풋 부분에 있어서 풋 옵션 부분에서도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230.60을 기준으로 기다려야 된다 안 기다려야 무조건 위로다 아래도라고 확정을 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여기서 우리가 대기를 딱 하고 있다가 2시 반쯤 딱 해갖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딱 올라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됐느냐. 230.60을 딱 터치를 하고 장이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선물이.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뭘 한다. 선물 매매자라면 230.60에 선물 매도를 치겠죠. 그럼 선물 매도를 친다는 건 풋옵션을 매수한다는 거, ELW 풋을 매수한다는 거, 그리고 콜옵션을 매도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건 뭐냐면 시장이 하락한다는 쪽에다가 포지션을 내가 진입하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230.60에다가 그대로 활용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내 목표가를 230.25에 잡으셨죠. 내려오면서 내 목표가에서 이익 실현을 하고 오늘 마지막 매매를 이익 실현으로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화면을 꼭 봐야 된다. 최소한 파생 부분에서 8개 화면은 꼭 보자 라는 겁니다. 그 다음 부분에 제가 실전 투자대에서도 실제로 활용을 하고 방송에서 처음이고 제가 개인적으로든 이 화면은 처음 보여드리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지수 ELW 매매하는 데 있어서 기본 화면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한 내용이니까 보시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이거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윗부분 그대로 나눠서 보시면 돼요. 위에는 콜, 밑에는 풋이에요. 잠시만. 시간이 좀 되겠네요. 그럼 빠르게 말씀드려요. 자, 이거는 제가 먼저 분석해 놓은 부분에서 230점 콜 전환 비율 50짜리고요. 이거는 230점 풋 전환 비율 80짜리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거는 뭐냐면 230점 콜 옵션의 지금 현재가. 얘는 그럼 당연히 230점 풋의 현재가가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이거는 제가 잘못된 부분이고 이걸 왜 봐야 되냐면 지금 230점 만기가 거의 다 다가오고 있는데 230점 콜이 현재 거래되는 게 275원에 거래된단 말이에요. 얘 전환 비율 50이니까 실제로 얘는 거래가 되려면 실제로는 얘가 거래가 되려면 140원에 거래가 돼야 되는데 현재 프리미엄 좀 붙어 있다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풋옵션 부분에도 보면 295원인데 얘가 전환 비율 80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실제로 얘는 240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야 돼요. 240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프리미엄 붙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었는지 빠르게 보자라는 부분.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는 아까 차트하고 똑같아요. 3분봉, 짧은 추세봉에서 바라보자라는 거. 그리고 10분봉 이상에서 추세 부분에서 수급을 좀 길게 바라보자라는 거. 얘는 빠르게 대응하는데 얘는 좀 느리게 대응하니까 속임수 당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리고 ELW는 옵션이나 선물 부분보다 주문 실수가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들이 콜인 줄 알고 매수를 했는데 실제 풋을 매수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주문 부분을 따로 분리해서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아까 그대로 두자고요.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2시 10분쯤에 230.60 부분을 보고 콜인지 풋인지 마지막 매매를 하자 그랬어요. 근데 아까 뭐 했죠? 우리 풋 쪽으로 베팅을 했어요. 그러면 아까 230점 자리가 이 자리란 말이에요. 230.60 자리가. 이 자리에서 이 자리를 보고 내가 목표를 어디까지 잡았죠? 230.25에서 수익을 실현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옵션과 선물에서. 그러면 ELW는 뭐다? 이건 종가 부분이니까 대략 240원 정도의 매수 진입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230.60에서 230.25 부분이면 0.35의 수익을 챙겨서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ELW가 전환비가 100%라 그러면 35원이 수익이 나서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얘는 전환비가 있기 때문에 종가가 실제로 260원 정도에 되는데 호가 부분을 ELW는 종가 부분에서 제시를 못하고 시장 부분의 참여자들에 의해서 왜곡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음날 LP들이 들어와 있다라면 그 왜곡 부분을 채워주기 때문에 종가 부분에서는 옵션이나 선물 부분하고는 조금 더 왜곡돼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종가가 실제로 270원에 끝나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ELW를 하시는 거예요. 지수는 이 부분은 제가 처음에서 정말로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다, 대박이다, 정말 이게 최고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화면을 가지고 실제로 실전 투자에서 응용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부분이에요. 저도 ELW 지수 부분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아무래도 선물 시장의 차트를 활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옵션 부분의 테이블도 확인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만기가 있잖아요. 서로 차월물과 근원물 부분. 그러다 보니까 자꾸 화면을 만들어 가다가 최적화됐던 부분들을 찾았던 부분이에요. 여기 고수부 책에서도 얼마 전에 저도 참 좋게 강의를 들었는데요. ELW 기본 강의 하시는 분에서 많이 배웠고 저도 더 많이 알게 됐지만 매매하는 데 있어서 내가 기준점에서
종목을 발굴을 했다면, 콜가풋을 발굴을 했다면 그거를 반드시 프리미엄과 비교를 해봐야 돼요. 지금 보면 지난번에는 7월 달에서는 ELW 매매하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만기가 끝나고 나서 프리미엄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ELW를 하든 옵션을 하든 편했어요. 옵션은 너무 빨리 갔는데 ELW는 그래도 호가 부분 때문에 조금 여유롭게 매매를 할 수 있었는데 이번 달 ELW 정말 싫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냥 프리미엄이 지금까지 붙어 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만기가 이제 2주 남았어요. 아직도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매달 부분들이 있어요. ELW가 매력 있는 시장이 형성되는 달이 있고 그러지 못하는 달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제가 오늘 강의 부분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나요? 제가 오늘은 좀 급하게 달려왔나 싶기도 하고 좀 느리게 달려왔나 싶어요. 그런데 제가 아침장에 초반에 이런 말씀 드렸죠. 아쉬움을 많이 달랬던 한 주였다고. 다행히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걸 다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고수비책이지만 하수의 첫걸음이라고 첫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항상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보지 않았던 화면이 한 개라도 있다라면 그걸 응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부분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세요. 첫 시간에 주식을 생물로 바라보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도 생물로 생각을 하고 나로 가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까지 우리가 일단 오늘 준비한 거는 그대로 봤습니다. 첫 시간보다 어떻게 제가 조금 많이 나아졌나요?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생방송이라는 건 긴장이 많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너무 마지막 부분에서 급하게 달려가서 그 부분에 마무리를 잘 못 지었는데 오늘 좀 마무리를 지어봤고요. 형만한 아우 있다 없다. 그때그때 달라요. 이런 표현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서 현대차를 가지고 한번 활용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파생 거래에 있어서 기본화면 구성을 가지고 오늘 거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봐야 될 수많은 화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봐야 될 화면들만 구성을 해서 머리가 지나도록 짜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보시는 게 더 편하시다는 의견이 많아서 강의 스타일을 좀 바꿔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만족을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알 수 있다, 없다. 그 부분들이에요. 다음 주에는 알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시황 부분을 파악하는 기본 화면 만들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준비한 늘 장이 끝나고 나서 언급드리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나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장은 언제나 열리더라. 그런데 매일 열리는 이 시장에서 나도 매일 존재하자라는 거죠. 즉, 시장은 매일 열린다. 나도 깡통 나서 내일 당장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지 말고 꼭 참여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시장은 언제나 느긋하고 여유롭더라. 근데 나만, 그리고 여러분만 시장에서 엄청 조급하더라고요. 조급하지 맙시다. 이상 준비한 내용을 모두 다 마무리를 짓고요. HMB 에셋의 김도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